혐오시설은 전혀 없으며 아주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산속 골짜기 속으로 이뤄진 전원마을이며 집 바로 앞으로 철철 흐르는 계곡물도 있어 정말 역대급 전원생활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일반 매매나 금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하니 땅땅정보통이 준비한 금액에 대한 내용과 집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행복하면서 꿈같은 노후 생활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물건이고요. 두 필지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의 전체 면적은 489평이고 대지 위로 2008년에 건축된 예쁜 전원주택과 테라스와 정자, 그리고 창고 등이 함께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모든 수목과 건축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기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없으며 입찰가 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물건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3m로 이루어져 있으며 포장 상태가 무척이나 좋아 집 앞까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위치한 산에서부터 골짜기를 통해 내려오는 계곡물이 집 앞까지 이어져 있어 사계절 동안 마르지 않는 계곡 감상 또한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환경이면 가히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도로가 조금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3m 폭으로 되어 있어 차량 진입은 아주 원활하게 가능하고요. 회차 또한 가능하니 안심하시고 집 앞까지 편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직선거리 기준 500m 정도가 되며 들어가는 도로 옆으로 전원주택들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오늘 물건은 골짜기 끝자락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어 속세를 벗어나 조용한 전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곳까지 전기와 통신선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과 전화 모두 잘 되고요. 집 바로 앞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주택의 남측과 동측으로 포장된 국유지 정식도로를 접하고 있어 도로 통행에 대한 분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마당을 자랑하는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 빈집 상태고요. 감정평가서를 통해 제공된 사진을 보면 내부 상태가 무척이나 깔끔한 편입니다. 저도 내부를 촬영해 왔으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마당에 식재된 수목과 제시외 건물, 그리고 주택까지 모두 매각 포함 상태로 진행 중이며 주택이 건축된 대지의 면적은 612제곱미터 185평이고 대지 바로 옆으로 붙은 지목이 전으로 된 토지의 경우 1004제곱미터 304평이 됩니다. 이렇게 두 필지 총합 면적은 489평으로 엄청나게 넓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된 전원주택이 보이고요. 마당에서 집 앞까지 디딤석 시공과 앞쪽 화단에 정원수가 예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에 경사 슬라브 위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 순수 면적은 98.92제곱미터로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08년 12월 24일로 시간은 조금 지난 상태지만 외부 관리 상태가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현재 집 내부는 비워져 있으며 조사된 임차 내역이나 여러분들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별도의 권리 분석은 필요 없고 집만 잘 보고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데크 공간 쪽 상태도 좋고 마당 앞 정원수는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더 예쁘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집 내부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현재 목재를 이용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저도 바닥에 니스칠이 무척 많이 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저게 지금 전부 물입니다. 건물 안쪽으로 수도가 파손되어 물이 넘친 것으로 판단되고요. 바닥 쪽과 벽체 쪽으로 보수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부는 3개의 방과 화장실, 거실 겸 주방과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수를 한 뒤의 주택은 조금 더 예쁘게 변할 것 같긴 합니다. 방 내부는 물론이고 주방과 거실 쪽으로도 물이 전부 차 있는 상태였고요. 이 상태로 방치된 지는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악취도 조금 나는 상태니 임장 가시면 조금 더 꼼꼼히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랑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뒤편 위성지도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방치된 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건축 당시에 튼튼하게 지어 놓으셔서 외벽 쪽으로 큰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전원주택들의 경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보수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배관이 터져 누수가 지속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배관 작업과 전기, 그리고 바닥난 방 쪽 보수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입찰 전 임장을 통해 낙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옆으로 오시면 두 번째 필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은 관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관정과 각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정자가 있습니다. 텃밭 공간 옆으로 정자가 있어 아주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하시며 고기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쪽으로 여러 잡동사니들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빈집 상태로 이런 짐 등은 여러분들이 직접 치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방치된 비닐하우스 한 동이 보이고요.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됐지만 소유자가 와서 치우진 않을 것 같고 상태가 좋아 보이니 조금의 보수를 거쳐 사용하시는 편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 뒤편으로 보일러실 공간이 있으며 난방은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취사는 LPG 가스입니다. 옆쪽 텃밭 공간이 엄청 넓은 편이며 계곡과 바로 접하고 있어 잡풀 정리를 해주신 뒤 여러분들만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셔도 됩니다. 이제 항공으로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건물 면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고요. 185평의 대지와 304평의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필지 모두 보존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1616제곱미터 489평이 되고 남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그리고 토지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고 국어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집 바로 앞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으니 무척이나 좋지 않나요?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98.92제곱미터 30평이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 슬라브 위 기와지붕입니다. 2008년에 건축돼 외관상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배관 동파로 인해 현재 집 내부에 물이 조금 많이 차 있으니 꼭 현장 임장을 가보신 뒤 낙찰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의 제시외 건물들이 있으며 주택의 앞으로 설치된 테라스 위 지붕과 측면으로 위치해 두 필지 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정자, 그리고 집 뒤편 창고 등이 있으며 모두 매각 포함 상태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자 옆으로 가시게 되면 관정을 파두셨고 난방은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취사는 LPG 가스를 이용하고요. 텃밭 공간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상태지만 소유자분이 직접 철거하실 확률은 없다 보여지니 철거를 하시거나 직접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이 되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임야 사이의 간격이 넓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500m가량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기에 자차는 필수라고 보여지며 집 주위로 혐오시설이 없어 아주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의 특성상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조금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산속에서 매니집에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는 듯하고 만약 눈이 많이 온다면 도로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순 있지만 경사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도보로 이동하기에 큰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의 주변으론 증평, 음성, 괴산, 보은, 대전, 세종, 청주 등이 있고 대전에선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세종에선 1시간 10분, 청주에선 5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에 그닥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속세를 벗어나 조용한 전원 생활을 원하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집 주변으로 19번 국도와 37번 국도가 지나가며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자차 기준 5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청안면으로 가셔서 마트와 식당, 주유소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산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대략 500m 정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사도는 심하지 않은 편이며 도로폭은 3m에서 4m를 유지하고요. 들어가는 길목으로 전원주택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어진 집들 사이에서 오늘의 집이 가장 잘 건축됐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함께 여행하신 물건이고요. 골짜기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고 매각으로 진행 중인 토지의 경계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앞쪽 도로 상태도 좋은 편이라 집 내부 배관이 터진 단점 말고는 큰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커다란 단점으로 작용될 것 같기에 임장을 가신 뒤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430 소재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랑리 36-5번지 외 한 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2억 1,300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지금 신건 상태로 최저가도 동일한 금액대에 진행 중에 있지만 집 내부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유찰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청주지방법원 저감률에 따라 1회 유찰로 20% 저감됩니다. 한 번 더 유찰되는 가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2번 유찰된다면 이때는 무조건 입찰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서로 눈치만 보다 3회까지 유찰된다면 경매 법정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평당 금액은 주택과 대지는 평당 94만 원, 지목이 전인 토지는 평당 12만 5천 원 수준이 되며 주변 전원주택 거래가액은 평당 106만 원에서 평당 124만 원대를 보여줍니다. 농지는 지금 시세와 비슷한 편이고요. 주변 거래된 전원주택을 둘러보니 오늘 보신 물건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치로 보면 오늘 보신 물건의 위치가 더 좋습니다. 다만 다른 집들은 소유자가 꾸준한 관리를 해왔고 오늘의 집은 일정 기간 방치가 됐고 내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찰을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토지의 전체 면적은 1616제곱미터 489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170.52제곱미터 51.5평이 됩니다.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경사 슬라브 위 기와지붕입니다. 제시외 건물들은 파이프조와 판넬 지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 사용 가능한 목록들이니 별도의 철거는 필요 없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08년 12월 24일이고 정상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각으로 진행 중인 토지와 건물 현황 보시면 두 필지에 토지들이 표시되고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185평이고 전은 304평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주택에 대한 내용과 제시외 건물들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랑리 소재. 삼랑리 경로당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인근은 농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대지의 경우 완경사지대 내에 평탄하게 조성한 자루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모두 남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상태에 소하천 구역에 저촉되며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포함된 제시외 건물들은 주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며
현재 공실 상태로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 주민등록상 전입자도 없습니다. 소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장에 방문 시 출입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는 거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에 물이 차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 보시면 201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 준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인수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니 입찰하실 때 권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택 본질에 집중하시며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전이 매각 중이기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낙찰 후 일정 기간 내에 미제 출시, 보증금은 몰수 처리되며 농취증 발급 기간이 연장된 관계로 소관 행정기관에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신 뒤 입찰하셔야 합니다. 실제 농지로 사용 중이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기에 농취증 발급은 손쉽게 가능해 보이며 바로 앞으로 멋들어진 계곡과 깨끗한 주변 환경이 있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